네, 안녕하세요. 이제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정 매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조정 매수 구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이제 매수를 구해 볼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화장실에 우리 타일 붙일 적에 조적에다가 이제 방수를 해서 타일을 붙이는데, 그 방수 면적하고, 그 다음에 타일 붙이는 면적까지 오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적을 지난번에 그냥 이제 단순히 층고로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요 조적과 타일과의 관계를 알려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도면의 파악을 조금 할 줄 아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면을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도면은 이렇게 평면도를 주로 보고 했는데, 요번에는 요거를 위층과 아래층이 나누어진 그 층을 한번 다른 도면을 한번 보고 파악을 해볼게요. 요거를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1층 슬라브, 2층 슬라브, 3층 슬라브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거는 지금 여기가 1층이고 지금 여기가 2층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1층과 2층 사이에는 이렇게 슬라브가 있고요. 그 층과 층 사이에는 슬라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층하고도 위에 층하고도 슬라브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처음 이제 건축 공사를 할 적에 건물을 뭐 10층까지, 20층까지, 30층까지 이렇게 올릴 때 칸칸이 슬라브를 쳐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슬라브인 채로 그대로 물론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거기 그 슬라브 위에다가 이게 지금 슬라브거든요. 보면 여기 표시해 놓은 요 층이 바로 여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1층 슬라브 라인이라고 해요. SL이 슬라브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2층 슬라브 라인. 여기 2층에서 2층이니까 여기를 2층 슬라브 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또 3층 슬라브 라인이 되겠고, 위에 올라가면 계속 그 슬라브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위에다가 뭐 마루도 깔고 타일도 깔고 여러 가지를 깔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만약에 우리가 타일을 바닥에다가 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타일의 두께가 있고 타일 밑에 또 뭐 접착제라든지 아니면 모래 같은 거를 깔기도 하고 해서 여기 높이가 생겨요. 바로 슬라브보다 조금 뭐 얇게 하면은 좀 얇게 생기고 두껍게 하면 두껍게 생길 텐데, 어쨌든 이렇게 깔고 나면 슬라브 위에 또 라인이 생기는데 이거를 우리가 FL이라고 합니다. 이게 플로어 라인이거든요. 피니시 라인, 왜 피니시 라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할 적에는 이제 슬라브 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뭐 타일도 깔고 마루도 깔고 하면서 요 FL 라인을 생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적이라고 봤던 이 벽은 물론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이제 조적 공사를 많이 하지만 건축 공사에서도 조적 공사를 많이 해요. 이제 칸막이를 나눌 때 조적을 많이 쌓아요. 여기서 보면 1층 슬라브 라인이 있고 2층 이제 슬라브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이 벽을 세울 때 이게 지금 조적 1.0B 쌓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다 조적이에요. 그래서 쭉 싸서 위에까지 쭉 쌓겠죠. 그러면 조적은 이만큼을 쌓아서 칸막이를 보통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조적을 쌓은 다음에 여기 조적에다가 이렇게 타일을 앞에다가 이쪽 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타일을 이렇게 깔겠죠. 벽에다 이렇게 붙이겠죠. 또 이 바깥에서는 이쪽에도 뭐 타일을 하든 페인트를 하든 이쪽 벽도 이쪽에서 보는 마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마감을 하겠죠. 그래서 조적 칸막이를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벽에다가 또 이제 마감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바닥벽만 하는 게 아니고 천장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장은 이제 이 슬라브하고 우리가 보고 눈에 보이는 이 천장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 이제
설비 파이프 막 이런 것들, 뭐 배관 파이프 이런 것들이 쭉 지나다니고, 요 공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천장에 보이는 매입등 같은 것들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에어컨도, 천장형 에어컨도 막 이렇게 위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설치를 하죠. 그래서 그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면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적에 이 위에 공간이, 천장형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이 천장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건물에는 이 슬라브 콘크리트와 우리가 천장 마감한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가 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H, 우리가 층고라고 불렀던 요 CH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바닥 마감이 끝난 데서부터 천정 마감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층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층고라고 부르는 건 요 슬라브가 아니고 요 마감한, 인테리어 공사에서 보통 요 바닥 마감을 하잖아요. 그리고 천장 마감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닥 마감과 천장 마감 사이, 이것을 CH, 실링 라이트라고 해서 층고라고 부르는 그 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적벽을 이제 쌓은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이게 화장실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타일을 이렇게 조적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타일 두께가 이렇게 조적 위에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이렇게 타일이 이렇게 마감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봤을 때 이 조적 앞에 뭔가 라인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마감을 한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일 마감을 구할 적에는 이렇게 내경을, 벽타일 면적을 구할 때 내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 벽 면적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타일 면적 구할 때는, 벽 면적 구할 때는 층고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층고를 쓸 적에는 타일을 우리가 보이는 데만 붙이면 되지 이 위에까지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층고만큼의 높이만 이렇게 타일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긴 설명을 왜 했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물량을 산출하는 기준을 보면 타일 공사 산출 기준, 제가 그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그 계산상에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것만 뽑아가지고 왔어요. 요거 이제 그 교과서에서 한번 쭉 다 읽어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이것만 보면 타일 공사할 때 바닥의 경우 욕조를 제외한 위생기구 등의 면적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안목지수 기준으로 산출한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대로 그 벽 타일 면적을 그 계산할 때 그 내경 기준으로 산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욕조는 욕조가 있으면 거기에는 타일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욕조 같은 경우는 면적을 제외를 하지만 뭐 양변기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타일을 안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타일을 붙인다고 생각하고 이제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벽의 경우도 이제 욕조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지만 그 외에 작은 욕실장이라든지 소형 거울 같은 것은 다 타일을 붙이고 마감을 한다 생각해서 그 면적은 빼지 않는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밑에 또한 천장 마감을 고려하여 10cm 정도 천장선 위로 연장하여 계산한다. 그것은 우리가 벽면적 층고를 곱할 적에 왜 여기 내부 내경이 지금 4,500이잖아요. 그럼 4,500에다 층고 2,600을 곱했는데, 우리가 도면상에 이게 표기가 돼 있다면 그 아까 요 4,500에다가 높이를 구할 적에 여기서 층고가 지금 2,540이면 2,540에다가 이 위쪽으로 10cm 정도 더 타일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40 더하기 10cm를 더해서 2,640만큼 타일을 붙인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라는 지금 얘기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다 이해가 안 갔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